단비 소리뉴스 66번째 이야기. 생키호테와 게르반테스는 무엇을 보았나? 그린워싱, 산림훼손, 공장식 축산, 원자력 폐기물, 그린 뉴딜. 윤정열 작가의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사포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지만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그의 그림은 기후행동파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2023년 4월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카페에서 윤 작가를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 깨닫고 작업 시작. 윤 작가는 어린 시절 전문 산악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산에 오르면서 자연을 좋아하게 됐지만 환경에 관한 감수성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2020년 우연히 기독교 방송의 뉴미디어 채널 시리얼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엄중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그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작업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얼 영상을 보고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 하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제로 작업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에서 일하던 지인이 합류할 것을 권했습니다. 윤 작가는 그렇게 문화연대에 들어가 기후대응팀 스틸 어라이브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연재를 시작한 만화가 멸종 예방접종 시리즈입니다. 멸종 예방접종은 인류가 기후위기로 멸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화석연료 남용 등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기후대응의 미온적인 사회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회의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텀블러를 사용하자 같은 이야기는 하기 싫었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요한 책임은 선진국, 대기업, 부유층 등에 있지만 피해는 개발도상국, 노동자, 빈곤층 등이 떠안는 기후 불평등의 문제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주요한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작가 자신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관련 기사와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한 편씩 풀어나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멸종 예방접종 32회를 연재했습니다. 케이블카, 원전, 산불 등 동물의 관점에서 고발. 2022년에는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발간하는 온라인 월간지 녹색희망에 생키호테 시리즈를 3차례 연재했습니다. 방랑기사 생키호테는 실험용 쥐로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치킨집에서 탈출한 암탉 게르반테스와 함께 산지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 산불 등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사냥들은 서식지에 설치된 케이블카로 고통받고 원전은 처리 방안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며 기후위기로 더 자주 일어나는 산불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윤 작가의 그림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생키호테 연재가 끝나자 인간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동물들의 시선에서 재치있게 그려낸 작품이라며 윤 작가 인스타그램에 아쉽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윤 작가가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 연재를 시작한 맹문동 우는 주먹 시리즈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콘텐츠입니다. 맹문동 우는 주먹은 얼떨결에 생태 감수성을 얻게 된 취업 정수생 맹문동이 일상의 곳곳에 있는 환경 파괴적 요소들을 감각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습니다. 맹문동이라는 이름은 길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명력 질긴 식물에서 빌려왔습니다. 무거운 주제도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예술. 윤 작가는 문화연대에 합류한 뒤 환경단체인 청년기후긴급행동에도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주로 행사 등에서 활용할 그림이나 그래픽 등 시각자료 제작을 맡았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해 긴급한 대응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윤 작가는 기후위기라는 무거운 주제도 예술을 통해 재미있게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어 기후위기를 주제로 함께 그림을 그리는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미술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소규모 그림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와 기후만화 워크숍을 열어 기후위기에 관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느낌을 만화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8월에는 8명의 청년 기후긴급행동 회원과 기후위기 시대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관찰해 빠르게 묘사하는 크로키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을 열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가 아닌 만화와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다뤄보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은 무언가를 관습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직접 표현해보려고 애쓰면서 어렵지만 즐거웠다 등의 후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그린 회원들의 작품은 구이사 행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채식하는 생활 속 실천도. 윤 작가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채식을 하는 등 생활 속의 실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6년 넘게 스포츠용 BMX 자전거를 타는데 야외에서 타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던 태국 친구는 갑작스럽게 짧게 내리는 비가 잦아지고 날씨가 후텁지근해지는 것이 태국 기후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엔 갑작스러운 폭우로 평소 BMX를 타던 길이 물에 잠기기도 해 일상을 침해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체감했습니다. 채식은 2년여 동안 비건으로 했다가 사람들과 모일 때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집에서만 채식합니다. 평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신의 채식 경험담을 들려주던 윤 작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비건 BMX 모임이 생기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취재의 김은송, 녹음의 이은지 박현석, 편집의 김민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뉴스였습니다.